지붕에 설치된 빗물 바지와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 빗물은 1차로 침전조에 모입니다. 이때 침전조 입구의 망을 통해 나뭇잎 같은 큰 이물질이 걸러지고 땅속의 관을 타고 다시 지하 탱크로 옮겨지는데 이때도 미세한 입자를 걸을 수 있는 필터를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빗물이 공급됩니다. 뚜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껑을 꼭 잠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이 썩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고, 하나는 세균, 그리고 햇빛이 필요한데, 뭐 지하 탱크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차단되니까 물이 아무리 이렇게 오래 저장해도 썩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빗물이 넉넉하게 남은 박신혜와는 달리 이웃집들은 빗물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한 4월 있을게는 떨어졌어. 4월 쓰니까. 예. 그러고는 계속 비가 안 하고 있어.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가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아서 여기저기 쓰다 보니 다 써버린 겁니다. 다른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없으면 굉장히 아쉽네요. 아껴서 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는 돌 짓고 저번에 쓸 때는 처음에 쓸 때 9일 내지 10일 썼는데 장치를 해가지고 그 이번에 한 5일 쓸게 비가 얼마 안 와서 떨어져 버렸어요. 탱크가 작아서 빗물을 한 번에 많이 모을 수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1차 저장 탱크, 2차 저장 탱크 두 개를 해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1차 저장 탱크에다 물을 이빨 제일 큰 놈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그 물을 좋은 물만 2차 탱크에다 넣는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취재팀이 갔을 때는 집집마다 2톤짜리 빗물 탱크를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한 번에 5톤 넘게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긴 가뭄으로 지하수도 부족한 현재 상황. 그마저 떨어지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짜로 이것이. 생활하시기도 비 와요. 비 와. 그냥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거 지나간 이거 비인데. 진짜로 큰일이에요.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면 좀 반가워요? 반가웠기만 해요. 진짜로 이거 참 금덩어리지. 급땡을요? 예. 하지만 빗물 탱크를 가득 채우려면 굵은 비가 10시간 이상 내려야 합니다. 수돗물처럼 마음껏 쓸 순 없지만 오랫동안 식수단을 겪어온 기도 주민들에게 빗물은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선 산성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빗물, 과연 그냥 마셔도 되는 걸까? 빗물을 받아 몇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산성도 검사. 비교를 위해 우리가 늘 마시는 수돗물과 콜라, 오렌지 주스의 산성도도 함께 체크했습니다. pH 7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 높을수록 알칼리성인데 빗물과 수돗물의 pH는 약 6.7로 같은 약산성을 띄었습니다. 콜라는 2.8, 주스는 3.3으로 훨씬 강한 산성을 띄었습니다. 이번엔 물속의 이물질 정도를 파악하는 전기 전도도 검사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빗물의 수치가 수돗물에 비해 10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녹아있는 물질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 순수한 H2O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약산성을 띄었던 수돗물과 빗물. 그렇다면 산성비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비의 pH는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H 5.6보다 더 낮을 때를 저희는 이제 산성비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pH 5.6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기 중에 오염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pH 5.6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비의 산성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빗물의 산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빗물을 채취했습니다. 하나는 대기 중의 빗물을 바로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면에 떨어진 빗물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수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기 중에서 채취한 빗물의 산성도는 5.8,
도로에 닿은 빗물은 6.6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